북한이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어젯밤 전격 취소하면서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습니다. 핵실험장 폐기의 과정과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리고 임소라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임소라 기자, 앞서 황남희 네. 앵커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북한의 입장들, 반응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앞서 볼턴 보좌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던 인물인데 네. 오늘 성명에서 이 김계관 부상의 메시지는 굉장히 온화하다고 해야 네네. 할까요? 예, 그러네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온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그 성명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보면 위임에 따라 이런 내용을 네. 발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이 같은 메시지를 네. 발표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네. 다시금 밝힌다라는 부분인데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회담 무산 소식을 밝히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전화나 편지를 하라라고 그랬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화답을 한 대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 이거를 미국 측에 전한다. 그러니까 네. 앞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바뀐다면 언제든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화답으로 보이고 네. 앞서 지금 임소라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온화한 입장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 측의 반응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불과 8시간여 만에 네. 이 북한의 반응이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속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북한이 무력 시위를 재개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뭐 입장이라든지 반응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톤 다운된 네.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이 갈등 국면을 경색 국면을 풀어 나가려는 그런 북한 측의 그런 의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핵실험장 폐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북미 회담, 그러니까 다음 달 12일에 있을 북미 회담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좀 다르게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었을 네. 텐데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은 취소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외신 기자단이 오늘 네. 오전에 이제 달마 초대소에서 이제 관련 영상들을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도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중간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파가 시작된 게 어제 오전부터였고 5차례에 걸쳐서 됐습니다. 그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에 첫 폭파가 있었고요. 오후 4시 17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폭파가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오전에는 2번 갱도가 폭파됐는데 아시다시피 과거 5차례 핵실험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4번 갱도, 오후 4시에는 3번 갱도가 차례대로 폭파됐습니다. 참고로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던 1번 갱도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관측소, 또 인력들이 거주하는 생활동 등도 폭파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북한 핵무기연구소가 성명을 통해서 폐기 의식이 진행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에서도 북한은 폭파된 갱도 가운데 2개는 이용 가능한 수준에 있던 것이 기자단들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갱도를 핵실험장을 폐쇄했다는 걸 거듭 강조한 거죠. 네, 서균열 교수님. 방금 임소라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2번과 3번, 4번 갱도를 폭파하는 그림 지금 그 시청자 소리도 여러분께서도 보고 굉장히 계십니다. 크게 그 나네요. 영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갱도 입구를 폭파를 했을 거고요. 어제 뭐 들려온 소식들에 따르면 갱도 안쪽에서도 폭파가 일어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메아리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폭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갱도마저도 폭파하리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쪽은 아시다시피 5차례
핵실험이 있었고요. 특히 6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진이 20차례 가깝게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은 가급적이면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산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아마 계산을 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서방 세계에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일단 지질 조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지하수 조사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아마 서둘러서 그 국제사회 물론 보일 목적은 있지만 어찌 보면 반면으로는 조금 서둘러서 증거인멸을 하고 그리고 현장을 은닉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자단이 닿자마자 서두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소 조금 성급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문제는 이제 소리가 몇 번 났는지 하는 건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번에서는 한 번 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아마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35m 뭐 그 이상까지 몇 개를 동시에 터뜨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이제 동시 폭발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두 번으로 겹쳐 들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35m면은 5개 이상씩은 들어가 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 폭발력이라면은 그렇게 그 나머지 답산이 물론 지금 많이 필요해 있긴 하지만은 더 이상 그 충격, 소위 스트레스를 줄 만큼 그렇게 큰 폭발력은 아니었는데 지난번 얼핏 그 정영상을 보니까 방호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저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방사선 뭐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번 갱도에서는 저희 개연성은 낮지만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까지 계속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모습을 취재한 기자단들이 이제 어제 오후쯤 출발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원산역에 도착을 했고요. 원산역에 도착한 기자단들이 이제 어제 찍었던 그 관련 영상을 공개를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막 들어온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성현효 교수님께 그럼 이 부분을 좀 이거는 이제 관련해서 브리핑도 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검증 절차가 앞으로 있겠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그렇죠. 지금 이제 잠시 보셨습니다. 그 영상들을 볼 때 네. 저 부분은 이런 것 같다라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물론 기회가 된다면 사찰관 기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검증을 하기는 사실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폭파된 모습을 본다고 그렇죠. 하더라도요. 이 안에 접근을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실험에 대해서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전부 다 숨겨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검증하는 차원에서 걸림돌이 하나 더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소라 기자.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체 5개국 외신 기자단이 들어가서 네. 폐기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네.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그 방식대로 폭파가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에요. 이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 방식으로 무너뜨리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계획대로 어제 핵실험장 폐기 의식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단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사전 브리핑을 했고요. 11시 직전 북측 인사가 촬영 준비가 됐나라고 물었고 이후 3, 2, 1 카운트다운을 한 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폭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그 2번 갱도 폭파의 경우에는 첫 번째 폭음이 들린 뒤 더 깊은 곳에서 2번가량 폭발음이 추가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폭파 전 갱도에는 축구공 크기 모양의 그 폭탄들이 연결이 돼서 터널 입구에서부터 약 35m 지점에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갱도 입구를 중심으로 파괴를 했는지 아니면 갱도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무너뜨렸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현재 취재 중인 CNN 윌 리플리 기자 역시 이 같은 언급을 했고요. 또 현장에 초대된 별도의 핵 전문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임소라 기자가 어제 이 핵실험장 폐기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쭉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정도의 방식이면 네. 그래도 북한이 감추고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출 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재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저기 38 노트 다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쓸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허.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굳이 뭐 1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폭발했는지 그리고 그 안을 자갈로 메웠는지 이거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10,000개에 가깝다고 하는 그 지하 시설 중에서 네.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리고 앞으로 할 실험은 그렇게 대규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6차 실험은 히로시마 폭탄에 뭐 10개다, 20개다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닌 핵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소위 임계전 실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지하 어디엔가 감춰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하다는 것이죠.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번 갱도의 경우에 말이죠. 5차례 네. 핵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폐기 뭐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번 갱도에 대해서는 뭐 국제 사찰단이라든지 IAEA 측에서 들어가서 말이죠. 실제로 그 이번 갱도 안에서 어떤 실험들이 진행이 됐는지, 뭐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도 이제 그 2주 전에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CNN도 지적했고, 미국 과학자협회도 지적을 했고,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파괴시키기 전에 거기에는 소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6차 실험에서 이제 1년 가까이 사실 10개월 됐긴 했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물질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차폐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적어도 여러 가지 그 소위 산 증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산실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한정적이긴 하겠지만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그 1억 도까지 올라갔다가 굳었다. 그리고 묻어 있다. 이런 것들을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폭발을 해버리면 그런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보는 것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물론 그 진정성 있게 파괴한 거는 긍정적이지만 그런 가면은 공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좋은 핵사찰 제1호 대상을 세계의 눈앞에서 그냥 놓쳐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그 당시 영상 모습을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취소가 된 상황에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임소라 기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거를 그 외신 기자단이 듣고 뭐 네. 충격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요, 기자단이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돌아가던 중에 소식을 전해 들은 걸로 보입니다. CNN 윌 리플리 기자는 열차 안에서 전화를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관계자들의 반응 역시 궁금한데요. 네. 예, 그렇지만 이 윌 리플리 기자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윌 리플리 기자의 뭐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시설을 폭파한 뒤 이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을 황당함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네. 소 교수님, 이번 갱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3번과 4번의 경우, 뭐 2번과 달리 말이죠. 2번이 과거에 대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3번과 4번의 의미는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혹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거나 좌절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들을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과 4번의 뭐 설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설계도면까지는 아니겠지만은 현장 내부를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3번 남쪽 갱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1번, 2번 갱도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갱도를 팠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요, 그 핵탄두, 핵폭탄도 중요하지만은 갱도를 어떻게 팠느냐를 네. 가지고 한 나라의 핵 능력 또는 핵 기술 척도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여기도 파괴를 했다면은 앞으로 찾기는 힘든데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은 다른 장소가 있을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 폐기된 핵실험장에 대해서 어떤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험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네. 일단 적어도 이제 경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임시 시설들만 철거되면은 확실히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리고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